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이건 주저하면 안 된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당론으로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선화교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일당이 인지되기는 그런 당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드리고 싶고. 네, 단칼에 해치워라. 굉장히 강한 말이 나왔는데 어제 저 자리에 김명민 최고위원도 있었죠? 네, 어제 김기현 대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최고위원과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원래 이곳 그 YTN 출연해야 되는데 네, 저 자리에 가느라고 출연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중진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지혜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이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좋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땀 좀 났겠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중진 의원들, 우리 당에 든든한 무게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팍팍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어줬던 자리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예. 일들에 따라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개혁과 혁신으로 민생 위에 나아가라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단칼에 해치워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한 명 한 명 중진 의원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경청하고 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잘 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때마침 우리 당 조금 전 최고위원회에서 네. 윤리위원장 선임을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눈높이에 어긋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했던 네. 그런 의중들을 아마 윤리위원장이 또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 저희가 좀 화면에 얼굴을 넣기도 했지만 네. 뭐 누군지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윤리위가 곧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위원장이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이 예. 의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리위원들이 조속히 선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 어떤 의결안 건들이 올라오게 될지 이제 윤리위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원들과 국민들 눈높이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최고위원이든 그 사람이 단체장이든 네. 윤리위원회 조속하게 회부가 돼서 거기에 적합한 처분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아마 당과 관계없는 아주 엄중한 잣대로서 내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당 지도부에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주변에도 확인해 보니 네. 이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류가 당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를 비롯한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상황에 가게 되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들을 함께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정도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키워드 제목을 발등에 불 떨어진 여당 이렇게 정해봤는데 뭐 다른 당 얘기이긴 하지만 한민수 대변인 보시기에도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상황이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론이라는 거는 예, 큰 우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큰 강물에 떠 있는 물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있습니다. 뭐 강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큰 흐름은 있지만 그 물결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은 저희들이 뭐 여론 지표상 상당히 많은 국민들 지지를 받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낮은 자세로 저희들을 알릴 거 알리고 하는 이게 중요하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이 뭐 좀 좋지 못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상황에 좀 미안합니다만 저렇게 단칼에 해치우면은 여러 명 해치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단 한 명이 여러 아니고. 명이 떠오르셨습니까? 제 머릿속에 한 서너 명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서너 명이요, 예. 그랬는데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오늘 아침 회의 때도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겨냥해가지고 정광훈 목사에게 당 지도부가 휘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저는 조금 있으면 홍준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진 의원들이 얘기하셨지만 예.
상당히 빨리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생각을 하고 네, 네. 좀 전에 앵커가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걸 당에 전달을 했다는 그 보도가 맞다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죠. 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징계를 해라, 잘라라 이런 표현을 대통령실이 지시한다? 그거는 옛날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지금의 김기현 대표가 처한 아주 옹색한 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강원 목사님 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뭐 다른 당이니까 정말 이건 조언이고 충언입니다. 국민들로 다시 돌아오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결단을 내렸다면은 그 이어지는 다른 최고위원들의 어떤 막말성 발언들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 걸 못했다는 건 글쎄요,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그 시장이 아마 조만간 뭔가 입장을 낼 것이다라고 예측하셨는데 어떤 입장을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예측하기에는 홍 시장님이 김기현 대표님 그 말씀 듣고 맞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당이나 똑바로 하고 지도부가 처음부터 내가 얘기한 대로 김재원 최고위원 그 처음 5.18 폄하 발언 나왔을 때 네. 그때 제명하거나 징계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공격할 것 같은데요. 네. 싸움을 부추기시는 거 절대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여야는 당내가 안정돼 있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홍준표 시장이 어떤 네. 입장을 낼 걸로 보세요, 김병민 글쎄요, 최고위원.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구의 시정이 또 녹록지 않은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이 충실할 거라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역할들을 잘 해주실 때만이 또 윤석열 정부의 TK 지역의 지지율도 함께 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중앙 정치에 좀 과할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 이거는 지도부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뭐 대통령실 얘기 일부 보도 나왔던 내용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잡혔던 보도들도 있는 만큼 사실관계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 네. 예. 자, 그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징계 부분 그거하고 이제 그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데 전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 당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광훈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있는 인사들부터 뭔가 우리 국민의힘이 전광훈 씨와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하고 또 야당에서 있지도 않은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겠다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어제 있었던 최고중진 연석회의도 우리 당의 현재까지 모든 부분들을 함께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네. 예, 우리 당이 이런 일들 속에서 분연하게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괜한 오해나 억측으로 당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뜻 분명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왜 추천인이 전광훈으로 돼 있는 입당원서 네. 그 당원들은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내 일부에서 나왔던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굳이 국민의힘의 불필요한 논란들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날 주변을 살펴보면 극히 영향력이 미미한 일부 추천인의 꼬리표를 달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색출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의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광훈 씨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의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합니다. 네. 지금 전국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도감청, 미국 네. 도감청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외통위에서도 이제 설전이 있었는데 잠시 저희가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네. 지금 대통령실 대응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마 영상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뭐 누구나가 인정하는 실세라면서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저분 때문에 잘렸다는 얘기가 많지 그건 않습니까? 이따 저 김병민 최고위원이 확인해 주실 겁니다. 사실인지. 보니까 뭐 진실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미국 가서 특파원들에게 보인 태도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오만방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건데 맞고 거기에서 미국이 악의적으로 도청을 한 정황은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고위 관리가 그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 국민들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미 수십 번 했다는 식의 취지의 말씀을 해가지고 일본 우리 국민들이 아 저분 우리나라 관료야 일본 관료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얘기를 듣고는 자꾸 뭐 이미 상당 부분 위조됐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 얘기 합니다. 백악관에서도 일부 위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트랙으로 크게 방향을 보면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너무 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심각하다고 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도청의 피해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기서는 빨리 진상을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를 하고 예전에 프랑스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악의적 도청. 아니 도청에 선의적 도청이 있습니까? 스토킹이 선의를 갖고 는 스토킹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청은 범죄입니다.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게 우리 정부를 위해서. 그래야 대통령께서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런 여론을 가지고 와서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리면 왜 야당 탓을 그렇게 합니까?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정말로 우리가 도청을 사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뉴욕타임즈에게 보도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일만 벌어지면 야당을 탓해요. 저는 그렇게 매사에 한일 정상회담도 굴욕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반일 선동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반미 선동을 한다고 합니다. 반국가 단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좋게 보시겠습니까? 관련 내용이 이제 어제 외통인재 설전에서도 나왔는데요. 잠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악의를 갖지 않고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악의적 도감청과 선의적 도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김태효 차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미국으로부터 도감청을 당한 나라가, 대통령실이 뚫린 나라가 항의조차 못하고 마치 그 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은폐하려고 한다고 보일 때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 가서 자존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의적 도감청이 있느냐, 우리의 태도가 미국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된 대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네, 김태효 차장의 이 언어 선택, 단어 선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하고 또 관련된 사안들을 설명하면서 문제의 현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놨던 측면이 있는데 이 악의적 감청 이라고 하는 단어들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 야당이 얘기했던 일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NSC까지 이 도청, 감청으로부터 뚫렸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건 결국 외교안보의 중대한 사안을 정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일은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른바 SNS에 올라왔던 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파장이 놓여져 있었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나서서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당 국가들이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 왜곡, 날조됐던 부분들을 언급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세력이 이런 문건들을 왜곡, 날조하면서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것인가, 이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만약에 실제 원문은 있긴 있었던 것인지, 그 과정이 미국의 도청이나 감청 등 뭔가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나가는 것이 하나하나 단계에 맞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쏙 빼놓고 과거에 있었던 국회에서 신원식 의원의 발언들 하나를 찝어갖고 신원식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니까 신원식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야당이 국회에서 발언들을 허위사실로 정치공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니 적어도 국익, 외교 안보에 관한 사안 앞에서는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요. 조속히 정보위원회를 열든 내용들을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선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익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